미국 쇼 프로그램 중에 제리 스프링거라는 쇼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MBC 유니버셜 텔레비전에서 만든 쇼로 제리 스프링거가 MC를 보는 토크쇼입니다. 제리 스프링거 쇼는 1991년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6일에 종영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제작을 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쇼의 첫 시작은 제리를 부르는 청중들이 나옵니다. 제리가 밝게 웃으며 나와 사람들과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고 게스트들을 소개합니다. 시작은 경쾌하고 일반 토크쇼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 쇼는 막장의 막장을 방영하는 쇼로 쇼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분에 못 이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고 이는 보는 사람들을 자극시켰습니다. 싸움은 물론 트월킹 대결도 있었다고 하며 질문과 답변이라는 코너에서는 막무가내 질문들을 던져 게스트를 곤란한 상황에 만들었습니다. 와, 역시 이게 천조국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자극적인 만큼 유명세를 이끌었지만 그것 말고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00년 5월 플로리다에 사는 랄프, 엘레노어 부부와 그리고 랄프의 전 부인 낸시가 쇼에 출연했습니다. 벌써부터 조합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출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1999년에 이혼을 하고서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랄프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고 나중에 낸시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경찰도 자주 출동했었고요. 아내가 자신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러므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주제였습니다. 방송에서 현재 아내는 낸시를 조롱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살집도 있는 당신을 남편은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려대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MC 역시 낸시에게 이제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 쇼는 진중한 토크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부분만 드러내고 진짜 속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내고 쇼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같이 집으로 돌아왔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당시 함께 살았거든요. 셋이. 쇼는 대부분 낸시만이 곤란하게 끝나버렸지만 사실 전 남편 랄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낸시는 랄프를 그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넣고 재산에 대해 법적 싸움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종종 난폭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자신과 자신의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손을 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법정 싸움 끝에 판사는 낸시의 손을 들어주었고 2000년 7월 24일 방송이 방영되는 바로 그날 경찰은 랄프와 엘레노아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도 알겠다고 동의했고요. 그런데 그의 성격이라면 아주 씩씩거렸겠죠. 내가? 내가 왜? 내가 왜 짐을 빼야 해? 그날 저녁 낸시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이웃에서 듣게 되는데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쾅쾅쾅. 낸시의 집 문을 두드린 경찰은 집에서 답이 없자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엔 사망한 낸시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 랄프와 아내는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고 경찰은 그들이 캐나다로 도망가려 한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들어가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는지 그들은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와 체포됩니다. 아,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랄프는 자신은 낸시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 날까지도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검찰 측은 18개의 혈흔이 묻은 발자국이 랄프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며 낸시의 손톱 아래에 발견된 DNA 역시 랄프의 것이라고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랄프 측은 자신을 지목할 만한 증거가 없자 경찰이 증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랄프는 결국 유죄가 내려지고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내 남편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의 자유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판결이 뒤집힐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을 준비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쇼 프로그램의 진행자 제리 스프링어 역시 낸시의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 쇼의 제작진들이 새 아내와 함께 낸시를 출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낸시 입장에서는 랄프와 다시 합치기 위해 자신이 그 쇼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와 이혼을 하고서도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이유로 그를 고소했지만 이 쇼의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과 진행자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와 전혀 무관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모든 것들은 이 쇼와 제리 스프링거 그리고 제작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과도 무관하다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쇼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별다른 제재는 취해지지 않았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부부를 낸시가 괴롭혔을 것 같다는 생각은 어쩐지 들지 않네요. 그녀는 랄프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인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들어 싸움이 잦긴 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물론 두 사람만 알겠죠. 쇼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이런 쇼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소를 당한 쇼가 비단 이 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니 존스 쇼는 1991년에서 2003년까지 진행됐던 토크쇼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리 스프링거 쇼와 비슷해 보였는데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 여성을 TV쇼에 출연시켜 대면시키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이 바람 피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쇼였습니다. 아마 시기가 시기다 보니 자극적인 콘텐츠에 제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1995년 스콧이 출연합니다. MC가 스콧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 스콧은 쑥스러워하며 천천히 자신의 판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슈미치라는 남자가 손을 흔들며 나와 스콧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는 젊고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슈미치는 이미 방송사 측으로부터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는 추종자가 쇼에 나올 것이며 그것이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슈미치가 자리를 잡고 앉자 MC가 스콧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실행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 뒤로 슈미치는 완벽하게 이성애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슈미츠가 자신의 주차구역에 놓인 쪽지를 읽는데 선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슈미츠는 기분이 나빴고 이것을 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스콧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내가 보낸 거예요. 그 쪽지는 스콧으로부터 온 것이 맞았고 확인을 받자마자 머리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얼마 전에 산 도구를 챙겨들고 스콧에게 향합니다. 그 후에 스콧은 쓰러졌습니다. 슈미츠는 911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왜 그랬는지 질문하자 그가 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를 제니 존스 쇼에 데려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에서 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콧의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조사가 들어간 결과 제니 존스 쇼의 제작자들의
문제가 드러났고 스콧의 가족에게 2,500만 달러를 주어야 된다 하고 판결이 됐지만 항소에서 뒤집히면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예상하고 방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슈미츠는 2017년 47살의 나이로 가석방이 되어 출소가 됐습니다. 슈미츠와 스콧의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인데 스콧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선을 좀 넘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슈미츠가 저지른 일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성을 좋아하든 동성을 좋아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그렇게 쪽지를 보냈다는 것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슈미츠가 자신은 분명 이성애자라고 밝혔는데 스콧이 남긴 쪽지를 보곤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방송이 나가고 나서 슈미츠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놀리지 않았을까요? 왜 주변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괜히 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쪽지를 보자 팍 핀트가 나간 거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미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시대여서 많은 제재가 없었을 테죠. 정말 굉장한 막장 프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재미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시청률을 올려야 프로그램도 MC도 몸값이 오를 테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극적인 프로다 보니 무언가 사고가 터질 법도 하죠. 그래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양심의 손을 얹고 자신들의 쇼에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부분이 조금도 없을까요? 애시당초 이런 스타일의 쇼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쇼 프로그램이 몰고 올 후폭풍을 몰랐을까요? 정말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겠지만 재미만을 위해서 선을 넘는 방송들을 제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문제 같습니다. 한때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방송들에 출연했던 게스트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